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오늘 또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개파락 시작을 하였는데, 아니 도대체 왜 하락이 나오는 거냐?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또 한번 이 하락의 원인 설명드릴 거고,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SK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사실상 이 실적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실적이 좋았음에도 왜 하락이 나왔습니까? 결국에 차익 실현 매도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 외인들의 매도세도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신용 잔고 또한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오늘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6%,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야간 선물 지수 또한 일제히 하락이 나왔죠. 즉 오늘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을 되돌아봤을 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미국 시장은 왜 하락이 나왔냐? 첫 번째, 어제 우리나라의 시장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을 쫓아오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군이 이란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상선 표적 공격에 대한 대가로, 즉 다시 한번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지속화 또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나스닥 선물은 급락이 나왔고, 원유의 가격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발생했다라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외인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에 대한 불안감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일본 실제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은 동결했으나 전쟁이 지속화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서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FOMC 회의록이 오늘 공개가 됩니다. 이 안에는 앞으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겠죠. 금리 동결한다, 인하한다 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으면은 외인들의 투심은 다시 한번 돌아오겠죠. 하지만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외인들은 또 다시 한번 매도세로 현금을 확보하면서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약, 바이오, 하반기 이벤트 장세가 열린다. 제약 바이오는 어디에 속해 있죠, 여러분들? 코스닥에 속해 있습니다. 즉 하반기에는 코스피에 대한 하락, 반대로 코스닥에 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다라는 거죠. 즉 돈들이 코스닥으로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코스피만 올랐죠. 코스닥은 올랐다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시장과 정부에서 이 코스닥을 올리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너무나도 컸습니다. 메모리의 겨울이 온다던 모건 스탠리가 대놓고 이제 삼전 닉스 팔아라 경고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반도체주의 성장 동력이 정점을 지났고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6일 고객들에 발송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중심의 좁은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시장 주도주가 점차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시장 주도주가 점차 확산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순환매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들어왔던 돈들이 이곳저곳 코스닥이든 제약 바이오든 다른 테마로도 이동이 된다라는 거겠죠. 즉 지금처럼 최근 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주목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국에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매도로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번 조정에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당분간 코스닥, 제가 이 코스닥 선물 영상 마지막에 준비를 좀 해두었는데 이 코스닥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잘 챙겨두고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 재진입을 하는 방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 아직 이 조정의 끝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균 단가 빠르게 낮추는 방법 또는 신규 진입을 하는 방법 노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주가가 300만 원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정 끝에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중간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빠르게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진입하면은 그만큼 상승분에 대한 이 모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대응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지금 당장엔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수익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시던지 제가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이 기준과 원칙을 잡아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는 원 단위의 신호로 매수에 대한 단가 얼마 원,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지정해 드리면서 매도 단가 얼마 원,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가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 하이닉스의 차트가 여기가 최고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기존의 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는 형태, 지금부터는 이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안전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맞는 타점들, 그리고 앞으로 하이닉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와 이슈들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이닉스 함께 대응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4272-3673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많은 하이닉스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주주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 전달해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제가 드리는 대응 방법들,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점들까지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리스크 안전하게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복리식 대응을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왔던 통방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편하게 하이라고 두 글자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코스닥 선물 하나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스닥 히든 선물은 유망주입니다. 축구에서도 여러분들 유망주가 슈퍼스타가 되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강인, 야말, 음바페, 홀란드 이런 선수들 과거에는 가격이 비쌌나요? 이적료가 비쌌나요? 아니죠. 저렴했죠. 지금 이 코스닥 유망주도 저렴한 상황입니다. 나중 가서는 초대형 스타들, 대형주들과 같은 상승이 나오면서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얘기겠죠. 미리 여러분들 이 유망주 확인하고 이 바닥에서 선점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이번 선물도 끝까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에는 항상 돈이 먼저 움직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보시면 돈은 거의 코스피 대형주로 몰렸습니다. 코스피는 기준점 대비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아직 30% 남짓 상승하는데 그쳐 있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돈이 평생 이 코스피에만 머물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수익을 찾아 이동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미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의 돈은 가장 먼저 안전하고 큰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은 다음 시장으로 이동을 하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은 방산, 조선, 전력, AI까지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미 코스피에 대한 종목들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와 시장에서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이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 발표를 했죠.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컨설팅을 확대하겠다. 코스닥 공시 신뢰 강화하겠다. 기관자금 유입을 명분하겠다. PBR 하이 기업 관리 강화에 들어가겠다. 결국 기관도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즉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은 기업으로 더 인정받고 부실 기업은 자연스럽게 정리 구조를 만들면서 안전한 시장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코스닥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먹이가 보인 다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가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고 투자도 똑같습니다. 뉴스가 다 나오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면 이미 늦습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서 코스닥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별을 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 주도 섹터,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 저평가주,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차례입니다. 물론 코스닥이라고 해서 수천 개의 종목이 모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시장은 일부 기업에만 돈을 몰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업의 다음 순환매의 중심이 되느냐, 이 유망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미 그 흐름을 계속 추적해왔고 이제는 선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아닌 앞으로 코스피 대형주와 같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코스닥 유망주, 궁금하신 분들 제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4272-3673 하단의 번호로 코스닥 이 세 글자만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은 어떤 종목인지부터 시작해서 언제 사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와 같이 이 유망주 선점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